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때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녀교육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체인지업, 저자는 정재영님입니다. 이 책은 아이 마음부터 챙겨주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부모 언어 수업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국내 종합 베스트 1위로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의 저자의 신작입니다. 이 책은 아이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후회한 50대 부부의 진심 어린 육아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서울대에 보낸 아빠. 화려한 입시 성적 후에도 그를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틀어진 아들과의 관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고민하다 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를 펴낸 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들에게 쏟아낸 모진 말들과 하지 못한 좋은 말들이 계속 떠올라 자책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작이 단순히 말에 주목했다면 이번 책은 동화를 활용해 중요한 인생 교훈을 아이 마음속까지 파고들게 하는 전달 기법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에는 아이와 함께 대화할 만한 주제와 질문 등 흥미로운 추천 동화책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의 정서와 감정을 배려하여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안내해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아이 마음부터 챙겨주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부모 언어 수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 아이, 서울대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겨도 겸손하고 저도 당당하려. 올바르고 현실적인 욕심은 좋은 거란다. 누구나 틀릴 수 있지. 너도 예외는 아니야. 육아를 끝내고 난 후 비로소 떠오른 말들. 부모로서 후회하는 말의 종류는 둘입니다. 했던 말과 하지 않은 말이 그것이죠. 상처 주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쪼그라들게 했던 나쁜 말을 뱉은 게 내내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자라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육아 은퇴를 한 후에야 아이에게 하지 않았던 좋은 말들이 떠올라 후회스럽습니다. 저처럼 좀 더 현명하고 의미 깊은 말을 했다면 아이가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하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그런 부모들을 위해 썼습니다. 하지 않아서 후회한 부모의 말에 대한 모든 소회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혹시 당신도 사랑한다면서 후회할 말들을 하고 있나요? 챕터 1 의심해야 했습니다. 내가 배워온 것들을.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을 조화시켜야 한다. 저희 부부는 미래의 기쁨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성찰해보니 썩 좋은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는 사실이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삶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런 구분이 생경할 테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기름진 야식을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하루 종일 쉬는 행위는 현재의 기쁨을 준단다. 미래의 기쁨이 되기 어렵지. 반면 숙제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건 힘들지만 미래의 기쁨을 위한 행위이고 아이가 현재의 기쁨에만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판단하고 아이를 교육했습니다. 두 가지 기쁨을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질문도 자주 했었어요. 그 행동은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 중 무엇을 위한 거니? 기름진 야식을 먹는 것은 현재의 기쁨을 위한 행동입니다. 내일 아침만 되어도 후회할 수 있겠죠. 반면 방 청소는 당장은 피곤한 일이지만 청소가 끝난 후 기분이 상쾌해질 테니 미래의 기쁨을 위한 행동입니다.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동화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아기 돼지 삼형제입니다. 동화를 읽은 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돼지 형제 중에서 누가 현재의 기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니?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모아서, 둘째 돼지는 나무 조각을 모아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조각이나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만드는 건 쉬운 일입니다. 조금만 일해도 되죠. 힘든 일을 조금만 하면 오래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쁨은 최대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래의 기쁨은 줄어들게 됩니다. 집이 튼튼하지 않아 여러 불편을 겪어야 하니 미래의 기쁨은 일부 희생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막내 돼지는 벽돌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땀이 나고 몸은 필요하겠죠. 현재의 기쁨은 적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편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어요. 즉 막내 돼지는 커다란 미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현재의 기쁨을 최대화했고 막내 돼지는 미래의 기쁨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막내 돼지는 현재의 기쁨을 포기하는 현명함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막내 돼지처럼 미래의 기쁨을 우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미래의 기쁨을 위해 현재의 기쁨을 희생시켜야만 현명한가요? 양육자일 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선 저희 부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기쁨을 조화시키는 게 현명하다고 믿게 된 것이죠. 가끔 정크푸드를 먹을 수도 있죠. 너무 먹고 싶어서 꼭 입에 넣어야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문제는 내일 건강식으로 먹는 것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좀 게으르게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 에너지가 넘치게 될 테니까요. 두 가지 기쁨이 충돌할 경우에는 절충하는 길도 있습니다. 가령 배가 몹시 고픈데 야식을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까봐 걱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먹는 것이 절충안입니다. 또는 건강식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시험인데 오늘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싶어도 절충이 가능합니다. 게임 시간을 줄여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두 가지 기쁨이 이분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오늘의 기쁨이자 미래의 기쁨을 낳을 수 있어요. 즐겁게 뛰어놀면 현재의 기분이 좋고 미래에는 건강해지니까 유익합니다. 정크푸드를 조금 섭취한 후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면 정크푸드가 미래의 시험 성적도 상승시키는 셈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기쁨은 무조건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기보다는 둘이 좋아내지 절충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아이를 다 키우고 나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으니 과거에 저희 아이에게 말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기회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된 아이에게 고백할 생각입니다. 그때 미래의 기쁨만 강조했던 엄마 아빠도 철부지였다고 말이죠. 챕터 3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서히 무르익기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저희 부부는 몇 번 상상해봤습니다. 친구들과 다퉈서 괴로워하거나 시험 성적이 나빠서 울상이었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힘들고 아픈 일들이 밉지. 근데 오해하지 마. 걔네들은 널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아픔과 어려움은 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해. 만일 힘들고 아픈 일이 없다면 아름답게 자랄 수 없단다. 사실 그렇죠. 힘든 일이 몸을 아프게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봐야 걸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 크고 작은 병치레 덕분이고요. 마음의 고통도 성장판을 자극합니다. 사랑받는 느낌만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좌절과 후회, 창피함 등을 겪은 후에야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죠. 사람은 아픔을 겪어야만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납득시키려면 사실 몇 문장으로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해하고 기억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영어권 인터넷에서 유명한 스토리의 살을 붙인 것인데 아이에게 들려주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옛날 중국의 황제 부부에게서 늦둥이 황태자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애지중지한 황제 부부는 아이가 어떤 아픔도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라고 시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배가 고파서 울음을 터뜨리며 너무나 안쓰러워 아이가 배고픈 시간이 없도록 계속 먹이게 했어요. 걸음마 하다가 넘어져서 우는 걸 보고는 절대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렵다며 눈물을 흘리자 이번에는 절대 글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황태자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황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황태자는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먹은 황태자는 거대한 하마 같은 몸을 가졌고 어플만 다녔기 때문에 커서도 한 걸음도 걷지 못했고 글 읽고 생각하는 힘도 전혀 없는 황제를 반길 사람은 백성과 신하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태자는 깊은 숲 작은 집에 누워서 먹기만 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끌어보세요. 황제 부부가 자기 아이를 행복하게 했니? 불행하게 했니? 아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황제 부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한 거죠. 그렇지. 배고픈 고통, 넘어지는 아픔, 공부하는 고통을 못 느끼게 했던 게 큰 잘못이었어. 황제 부부는 아이를 고통에서부터 과보호했기 때문에
아이를 더없이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불행에 빠뜨린 황제 부부는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너무 달콤해서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한 사탕과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만 계속 입에 우겨 넣는 것과 똑같죠. 아이는 허약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성장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맵고 쓴 맛입니다. 위 이야기를 통해 그 사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동화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동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이 극복한 불행 혹은 어려움을 저희 부부가 분석해 봤습니다. 종류가 참 많은데 여기서는 8가지만 꼽겠습니다. 미움과 증오심, 잠자는 숲속의 공주, 11명의 백조 왕자를 구한 엘리제, 나쁜 이들의 속임수, 파란 수염과 결혼한 막내딸, 마녀의 거짓말에 속았던 라푼젤, 외모에 대한 편견, 미운 아기오리, 개구리 왕자, 야수, 차별과 박해, 혼자 집안일을 떠하는 신데렐라, 몸이 작아서 함부로 취급된 엄지공주, 나태한 마음, 배짱이가 놀아도 열심히 일했던 거미, 아기돼지 삼형제죠. 막내돼지. 두려움, 무서웠지만 거인의 성으로 갔던 채 깜깜한 숲속에서도 용기를 낸 헨젤과 그레텔, 이기심, 스크루지, 이기적인 거인, 낮은 자존감, 미운 아기오리, 마법사 오즈를 찾아간 겁쟁이 사자.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외부와 내면에서 비롯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게 공통점이죠. 또 다른 공통점도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극복이 성장의 필수 조건이란 사실을 가르치려면 정교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구두쇠 스크루지가 좋은 사람이 됐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니? 욕심인가요? 훌륭하다. 욕심 맞다. 이기심이라고 해도 되겠고. 스크루지는 과거와 현재에 끌려다니며 고생한 끝에 하나를 극복했어요. 바로 이기심 혹은 욕심입니다. 그걸 이겨냈더니 이웃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차별을 견디고 이겨낸 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엘리제는 오빠 11명에게 입힐옷을 짜면서 무척 고생했죠. 그 어려움을 이긴 후에 오빠들을 저주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마법사 오즈를 찾아갔던 사자는 자신이 겁쟁이라고 믿었어요. 자존감이 낮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은 용기가 넘치는 멋있는 사자였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극복한 후 사자는 위험 있는 동물의 왕이 됩니다. 어렵지 않거나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죠. 삶의 고통은 인간의 숙명이어서 우리 아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작고 순진무구한 아이도 내적 외적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어렵고 힘든 일을 영양제 같아서 겪고 나면 튼튼하고 멋있는 사람이 된다는 낙관적인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요. 2번째로는 편히 쉬면서 낙관적 시각과 생동하는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부모들도 역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노력과 지혜가 부족했던 저희 부부는 양육 졸업식 무렵 충분히 아름다워지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다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셨어요. 월요일은 왠지 마음이 바쁘고 조급해지는 날이기도 하죠.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